안녕하세요. 오늘은 제8강 반려동물 염습 및 장법 실습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염습 및 장법 실습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사람의 장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장례는 건전 가정 1회 준칙에 의하여 3일장을 기본으로 하고 발인제, 위령제를 지내되 노제, 반우제, 사무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복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은 탈상일까지로 합니다. 수시와 염습, 입관을 동시에 실시한 후 성복례를 실시합니다. 염습 시간에 유가족을 염습실로 오게 하여 참관하게 합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 봉안당이 별도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절차 예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수시는 한지나 염지, 탈지면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수의를 입히기 전에 고인의 몸을 바르게 펴서 묶어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지메접기, 베개, 턱보공, 하대 등을 만든 후 몸을 깨끗이 닦고 이물질이 나오지 않게 코와 입, 귀 등을 솜이나 체액 차단제로 막아줍니다. 순서에 따라 수시용품을 수시한 후 수시복을 입히고 칠성판에 지메로 고정을 합니다. 반려동물의 수시는 코와 입 그리고 항문 등에 흘러나온 이물질을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은 후 빗으로 정갈하게 빗긴 후 한지나 염지로 반려동물이 보이지 않도록 싸매는 과정입니다. 현장 또는 가정에서 염습 절차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염습 입관을 할 경우에는 이동용 상자나 변사체 처리용 매트를 이용하여 이동시킵니다. 사람의 염습과 입관 절차는 시신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는 절차로 수의를 입힌 다음 천으로 고인을 싸서 단단히 동여매고 관에 입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려동물의 염습과 입관 절차는 사람의 염습, 입관 절차 과정과 비슷합니다. 수시를 마친 반려동물에게 수의를 입히고 관에 담고 관 주변을 장식한 후 화장로로 이동하는 과정까지를 염습이라 합니다. 사람은 사망시각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야 화장이나 매장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망한 다음날 수시와 염, 그리고 입관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발인하여 화장지나 매장지로 이동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망한 당일 염습과 화장이 가능하므로 1일로 장례가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저녁에 반려동물이 집에서 사망하게 되면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수시를 하거나 염습 과정까지 마친 후 상자나 관에 담아 하룻밤을 가족과 지낸 후 2일차에 화장장으로 이동하여 화장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장례는 화장 또는 매장으로 분류되는 장례 절차에 따라 매장을 하거나 화장한 유골을 봉한 자연장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골을 갈무리합니다. 반려동물은 100% 화장하는 것이 현재의 장례 방법입니다. 일부 업체에서 건조장이라는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처리하기는 하나 극소수입니다. 화장한 유골은 납골, 자연장, 산골 등으로 갈무리를 합니다. 사람의 장례는 시신을 갈무리한 후 평토제, 위령제 등을 지내고 귀가한 후 날짜를 정해 탈상 이식을 가짐으로써 장례 절차가 끝납니다. 반려동물은 사체를 처리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애도의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정해진 의식은 따로 없습니다. 반려동물의 유품을 정리하고 없애는 것도 장례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반려동물 염습의 순서와 실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시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위생복,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탈지면, 탈취용 스프레이, 알코올, 면봉, 핀셋, 빗, 휴지, 폐기물 처리용 비닐봉지, 염지, 변사체 이동용 매트, 염습용 매트, 수의관, 유골함, 장식용품, 영정 사진틀, 촛대, 향압, 반려동물 간식 등을 챙깁니다. 수시의 순서로는 첫째, 상자나 매트에 담겨온 반려동물은 연결의식을 마치고 염습실로 이동시켜 염습시설에 반려동물의 사체를 올려놓고 탈취용 스프레이를 뿌려 1차 소독을 합니다. 둘째, 먼저 코와 입, 빗 속, 그리고 항문 등 이물질이 나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알코올 솜이나 면봉 등으로 깨끗이 닦아냅니다. 셋째, 휴지나 탈지면으로 털에 묻은 알코올을 닦아냅니다. 넷째, 빗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돈을 해줍니다. 다섯째, 준비한 한지나 염지로 사체 전체를 싸고 종이끈으로 묶거나 종이 테이프로 정리하여 수의를 입히기 좋도록 모양을 만듭니다. 여기서 수시하는 종이의 모양은 반려동물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형태의 모양을 실습으로 익혀둡니다. 다음은 염습 과정입니다. 반려동물의 종류, 크기에 적당한 수의를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동물 장례업체에서는 삼배로 제작한 수의가 업체로부터 공급되고 있으나 한지 또는 기타 재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사체의 수시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의를 입힙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4개의 다리가 있으므로 이것을 고려하여 수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반려동물의 배를 중심으로 상체와 하체에 따로 제작하여 씌우는 형태의 수의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편리성을 감안하여 포대 형태로 제작된 수의도 있습니다. 수의를 입힌 후에는 신체의 부분에 삼배끈이나 습지, 기타 재료로 묶어서 신체가 보이지 않도록 모양을 만듭니다. 수의를 입힌 반려동물은 입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례식장이 아닌 집이나 외부에서 염습을 해야 할 경우에는 준비물을 철저히 챙겨야 하고 염습할 수 있는 공간인지 먼저 확인하고 가정에 방문해야 합니다. 입관은 염습한 반려동물의 사체를 관이나 상자에 담는 과정입니다. 판매되는 대부분의 관은 오동나무로 제작되어 있고 종이로 제작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관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반려동물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자에 담거나 사체만 화장장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입관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담고 반려동물이 좋아하던 장난감을 넣어주기도 하는데 환경오염에 대비하여 넣지 말아야 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할 물건으로는 매연, 유해가스, 악취의 발생원이 되는 것으로 비닐 제품, 화학합성 섬유 제품, 발포 스티로폼 제품이 있고 다연 물질이지만 연소 방해로 잘 타지 않는 것으로 과일, 서적, 섬유 제품 등이 있습니다. 화장로 설비의 고장 원인이 되는 것으로는 스프레이통, 건전지, 가스라이터, 캔 음료 등이 있고 유리 제품, 페이스메이커 등 체내 장치 의료품 등으로 유골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장례에서도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순서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체를 거두어 정리하고 수의를 입힌 후 관에 담거나 시신만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것이 보통의 장례 방법입니다. 다만 염습한 후 입관을 하면서 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꽁꽁 묶기도 하고 부활의 의미로 묶지 않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종교의식에 관한 규범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염습 후 매듭을 하면서 교회나 천주교 또는 사찰에 표시를 하는 물건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반려동물 가족의 종교에 준하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경우 염습 중에 특별히 취해야 할 의식은 없습니다. 염습이 끝난 후 화장로에 사체가 들어가면 발인실에 분향실과 같은 제단을 준비해두고 영정사진을 옮겨와 반려동물 가족들이 반려동물이 화장을 하는 동안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불교의 장례 의식은 술 대신 차를 우리며 꽃을 제단 끝 영정사진이 있는 쪽으로 좌우에 설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일과 나물, 국과 밥을 올리고 차그릇을 좌우에 놓고 촛대를 세워 촛불을 켜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문희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장례 의식은 제물을 차리지 않고 촛불도 켜지 않으며 영정사진과 성경책만 제대 위에 놓습니다. 예식의 순서로는 계식사, 신앙고백, 찬송제창, 기도, 성경복독, 설교, 기도, 추모, 찬송제창, 축도로 이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례의식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의 장례 의식은 기독교와 달리 십자가와 고인의 영정사진, 촛불을 설치하고 향을 피웁니다. 예식은 순서는 예식 시작 알림, 성호경, 성가 제창, 제례 취지 설명과 기도, 성경 봉독, 가정의 말씀, 분향과 배례, 위령기도, 마침 성가로 이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장 예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강 반려동물 염습 및 장법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